안녕하세요, 여러분. 남몰래 듣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정미숙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던 어떤 아들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그땐 몰랐을까 그 말이 저절로 나오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는 걸. 아, 너.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불렀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심부름을 시킬 때도, 혼낼 때도, 칭찬할 때조차. 야, 그거 잘했다. 너 공부 좀 해라. 이름은 없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던 날 아버지는 밤새 한자 사전을 뒤적이며 이름을 지었다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지은 이름인데 정작 그 이름을 단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게 싫었습니다. 친구들 아빠는 민수야. 영철아. 이름을 부르며 웃어주는데 자기 아버지는 끝까지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유치원 때였습니다. 학예회가 있던 날 민준이는 토끼 역할을 맡았습니다. 선생님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 민준이는 신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민준이가 제일 잘했대.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정말 잘했네.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에게 말하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뿐이었습니다. 이름은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속으로 섭섭했습니다. 엄마는 민준아라고 불러주는데 왜 아빠는 안 부를까?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아니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걸지도 몰라. 초등학교 1학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입학식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왔을 때 선생님이 한 명씩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민준. 민준이는 크게 대답했습니다. 네. 다른 아이들도 똑같이 이름을 불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민준이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선생님이 제 이름 부르셨어요. 민준이라고요. 아버지는 신문을 보다가 잠깐 눈을 들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리고 다시 신문을 봤습니다. 민준이는 또 섭섭했습니다. 왜 아빠는 내 이름을 안 불러줄까?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보호자 이름을 적어오라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종이에 아버지 이름을 적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준 적 없는 사람이 내 아버지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친구 아버지가 부엌에서 나오시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밥 먹어라. 민준이도 같이 먹자. 민준이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 아버지가 친구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너무나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빠도 저렇게 불러주면 좋을 텐데.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림 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집에 와서 상장을 아버지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빠, 저 상 받았어요. 아버지는 상장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공부도 열심히 해라. 민준이는 상장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친구들 아빠는 우리 아들 정말 잘했네. 라고 이름을 부르며 안아준다던데. 왜 우리 아빠는 그러지 않을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이 짧았고 표정이 없었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첫 중간고사에서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민준이는 기뻤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성적표를 아버지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아빠, 저 1등 했어요. 아버지는 성적표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계속 그렇게 해라. 이름은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점점 아버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줄였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집에 있어도 방에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야, 밥 먹으라고 부르면 내라고만 대답하고 빨리 식사를 마쳤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버지와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인사도 하지 않았고 저녁에도 최소한의 말만 했습니다. 아버지도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친구에게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내 이름 한 번도 안 불러. 친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진짜로? 왜? 아들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웃지 않았습니다. 몰라. 그냥 그런 사람인가 봐.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빠잖아. 이름 정도는 불러주지.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원래 그래. 관심이 없는 거지, 뭐.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 궁금했습니다. 왜일까? 왜 한 번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걸까? 아들은 속으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학에 진학한 후 민준이는 집을 떠났습니다. 서울의 작은 자취방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만 집에 갔고 그마저도 하루 이틀이면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와는 더욱 대화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가끔 전화했습니다. 아빠가 내 얘기를 자주 하신다. 민준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를요? 공부 잘하냐고 건강하냐고 물어보시더라. 민준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요? 저한테는 한 번도 안 물어보시면서 졸업하고 취직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년에 두세 번 집에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집에 가도 아버지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냐? 응, 네. 회사는 괜찮냐? 응,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한 건 아들이 30을 넘긴 뒤였습니다. 허리가 아프다더니 배가 아프다더니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가 좀 안 좋아. 한번 와볼래? 아들은 망설였습니다. 할 말도 없고 듣고 싶은 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갈게요. 그래, 알았다. 하지만 다음 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빴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만나는 게 불편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번엔 좀 많이 안 좋대.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아들은 그제야 병원으로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아버지를 보면 뭐라고 해야 하지?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302호실. 아들은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엄마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자 엄마는 울먹였습니다. 왔구나. 아들은 침대 옆에 서서 가만히 아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마른 얼굴, 주름진 이마. 한때는 크고 든든해 보였던 아버지가 이렇게 작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버지. 아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이름 한 번 안 부르네.
섭섭함과 체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한 번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그때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드님이시죠?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간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요, 의식이 흐릿해지기 전까지 계속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요? 아들은 무심코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드님 이름을요. 아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 이름을요? 네. 계속 부르셨어요. 몇 시간 동안요. 밤새도록 민준아, 민준아 하시면서요. 아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이름을 한 번도 안 부르시던 분인데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기억에 남아요. 민준아, 미안하다. 민준아, 고맙다. 그 말만 계속하셨어요. 저희가 여쭤봤어요. 아드님께 전화 드릴까요? 그랬더니 고개를 저으시면서 아직 안 돼 하시더라고요. 아들의 다리가 갑자기 힘을 잃었습니다.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밤에 혼자 계실 때 자꾸 우시더라고요. 민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하시면서요. 저희가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는데 대답은 안 하시고 그냥 우시기만 하셨어요. 그 순간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내 이름 부르는 걸 늘 참았대. 왜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는 내 이름을 부르면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았대. 아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너무 부족해서 내 이름을 부를 자격이 없는 것 같았대. 엄마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대신 야, 너라고 불렀대. 엄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아빠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니? 민준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니,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큰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고는 막상 내 앞에서는 한 번도 부르지 못했어. 왜요? 왜 그랬어요? 아빠가 말씀하셨어. 내가 어릴 때 친구 아빠들이 아이 이름을 부르는 걸 봤대. 그렇게 다정하게, 그렇게 따뜻하게. 아빠도 그렇게 하고 싶었대. 하지만 막상 입을 열려고 하면 목이 메었대. 자기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싶어서.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빠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어. 평생 막노동을 하며 살았어. 손은 거칠고 얼굴은 까맣게 탔고 말도 서툴렀어. 그런 자기가 민준아 하고 부르면 내가 창피해할까봐 두려웠대. 아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그림으로 상을 받았을 때 기억나니? 아빠가 그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 회사에서 술을 마시며 동료들한테 자랑했대. 우리 민준이가 상을 받았다고. 우리 민준이가 그림을 정말 잘 그린다고. 하지만 집에 와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 엄마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 1등 했을 때도 그랬어. 아빠가 성적표를 보고는 방에 들어가서 혼자 우셨어. 기쁘고 자랑스러워서. 하지만 내 앞에서는 잘했다 한마디만 하셨지. 민준아 하고 부르면 자기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아서.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셨어. 내가 민준이 이름을 부르면 나는 울 것 같아. 그러면 민준이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아빠가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참았어. 평생 참았어. 엄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아빠는 내 이름을 부르고 싶었어. 매일 부르고 싶었어. 아침에 일어날 때 민준아, 좋은 아침이야 하고 싶었고, 밤에 잘 때 민준아, 잘 자라 하고 싶었어. 하지만 못했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제야 모든 장면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말이 없던 이유, 표정이 없던 이유,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이유, 멀리서만 지켜보던 이유. 아버지는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사랑이 너무 커서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평생 그 이름을 가슴에만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신 손, 평생 가족을 위해 고생하신 손,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아버지의 눈꺼풀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산소호흡기 너머로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왔어요. 아버지, 민준이가 왔어요. 아들은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몰랐어요. 제가 오해했어요. 아버지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저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늦었지만요. 너무 늦었지만요. 아버지의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으려는 듯.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민준이 잘 살고 있어요. 회사도 잘 다니고 있고요. 건강해요.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엄마가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도 문 밖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 이름 불러주세요. 한 번만이라도요. 민준이라고 한 번만 불러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만 조금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날 밤 아들은 병실에서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가끔씩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민준이가 여기 있어요.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심전도 소리가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긴장했습니다. 엄마를 불렀고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숨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고마워요. 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아버지 아들 민준이에요. 아버지의 입술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민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이 불러준 그 이름을 들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며, 아들은 아버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깨를 두드렸을 때 그제야 아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장례식 날 아들은 관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제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게요. 아버지가 불러주지 못했던 그 이름, 제가 잘 살아서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만들게요.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드문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웃는 모습을 담은 사진은 거의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 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아들은 아버지 방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을 때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났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기다. 민준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큰 사람이 되라는 뜻이다.
다음 페이지. 민준이가 처음 걸었다. 내 손을 잡고 걸었다. 민준아 하고 부르고 싶었지만 참았다. 또 다음 페이지. 민준이가 유치원에 갔다. 토끼 역할을 했다고 한다. 잘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민준아 하고 부르면 울 것 같아서 참았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아들의 이야기가 빼곡했습니다. 민준이가 상을 받았다. 자랑스럽다. 민준아 하고 불러주고 싶다. 민준이가 중학생이 되었다. 많이 컸다. 이름을 부르고 싶다. 민준이가 대학에 갔다. 기쁘다. 하지만 이름을 부를 수 없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빠는 내 이름을 평생 한 번도 부르지 못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매일 수천 번씩 불렀다. 민준아, 민준아, 사랑한다. 아들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그날 이후 아들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지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부를 때마다 이름을 꼭 불러줍니다. 지은아, 사랑한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밤에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놀 때도 언제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래야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아이가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가끔 아들은 하늘을 보며 말합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민준이가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불러주지 못한 이 이름,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딸에게 말해줍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단다. 할아버지는 아빠를 너무나 사랑하셨어. 다만 표현을 못하셨을 뿐이야. 그래서 아빠는 지은이한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줄 거야. 지은아, 사랑한다. 이야기를 마치며 아들은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평생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걸, 그 이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서 함부로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는 걸. 여러분, 혹시 아직도 이름을 불러주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시 아직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한번 불러보세요. 그 이름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이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서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때로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표현됩니다. 때로는 거리가 아니라 곁에서 지켜봄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름을 부르지 않음으로써 그 이름을 더욱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지금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몰래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